교육과 관련된 뉴스가 오늘도 많은데요. 저희가 오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부총리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이준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3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플러스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 다녀오셨다고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제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의 교육 장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의견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데에는 교육의 역할이 크다 하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그 교육 제도를 자국에 유치하기를 희망했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가 예컨대 그 전수해 줄 수 있는 교육 제도가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는 이제 개발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어떤 지식에 전수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창의 인재 육성 관련해서 자유학기제 좀 전에 저희가 리포트 봤는데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취임하신 지 이제 꽤 한 넉 달 정도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일 역점을 두고 하신 건 어떤 겁니까? 그 현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교육 6대 개혁 과제를 이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성과를 내고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와 대학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능력 표준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도입함으로써 이제 그 직업 교육을 활성화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참 큰 이슈였군요. 지난 그렇습니다. 임기 동안에요. 자, 누리과정 만 5세에서 그 7세까지 무상보육과정. 그래서 오늘 그 차관께서 다시 한번 시도교육청에 빨리 예산 편성하라라고 촉구하셨던데 이게 지금 꽤 길어졌지 않습니까? 새학기 시작된지 벌써 석 달 지났고 좀 진전이 있습니까, 논의에? 그래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그 누리 예산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감사원의 감사는 전국 한국 그 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감사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감사인데 그 감사 결과 확인된 바로는 이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동등한 법적인 교육기관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누리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정 여건 면에 있어서도 현재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완전히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9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단지 이제 인천과 광주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인데, 그러나 학교 그 부지 부담금이라든지 지자체 전입금을 사전에 정산하게 되면 거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감사 결과를 내놓은 거죠. 자, 그럼 시도교육청들이 그냥 감사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편성을 그럼 하면 뭐 해결이 되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감님들이 예산을 꼭 편성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어린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과 이제 학부모님들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좀 공감대가 있습니까? 일부 형성이 되긴 하지만 이제 어떤 그 명문적인 이유로 상당히 편성하는데 주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 입시가 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수시 전형이 점점 늘어나고 전형 방법 복잡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떨어진 학생들이 기준이 대체 뭐냐라고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동안 그 교과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입시 제도에 다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학생부 전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전형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미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 교육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그 학교 내에서의 어떤 그 활동을 위주로 평가하고 예. 사교육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학생부 전형에서 예. 학생들이 어떤 과제물을 가지고 평가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배제하고 그 학교 내에서 활동한 것들만 기술할 수 하도록 그리고 네. 평가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네. 대입시에서 좀 큰 중요한 방향 중에 앞으로 또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대학 입시 정책은 변화가 있을 때 3년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법제화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대학 입시의 변화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변화가 어떤 그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 사실 처음 들어본 말인데 문송이란 말이 요즘에 있다고 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대학 그 전체 국가 방향으로 봤을 때 이공계가 중요하다 해서 육성을 하다 보니까 문과생들은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대학이 대학 수요를 반영해서 학과나 교육 과정을 개편함으로써 이제 미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인력 수급에 대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라임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단순히 이공계 정원을 늘리고 인문 사역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문 분야들이 서로 융합해서 미래의 새로운 학문 분야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에는 문화 콘텐츠라든지 디자인 이런 인문 예체능계로 특화된 예. 대학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개편 과정에서 위축되는 전공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라임 사업의 10% 이상을 이러한 위축될 수 있는 전공 분야에 투입하도록 예.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부총리님께서 이공계 출신이시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문과생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강의를 할 때 항상 공과대 학생들에게 예. 적어도 인문사역의 과목을 두세 과목은 꼭 들어라 하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네. 대학들 구조조정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아마 지금 예. 이 방송 예, 보는 그렇습니다. 대학 관계자들, 뭐 예. 총장, 이사장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들한테 앞으로 구조조정 이런 점을 이제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점을 뭐 역점을 둬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학 구조 조정은 이제 우리가 2023년이 되면 대학 입학생 수가 16만 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예. 말은 대학의 평균 그 입학 정원이 1,600명이니까 한 100개 대학이 신입생을 한 사람도 모집을 못 한다는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순히 이제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과감하게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학은 자구적으로 몸집을 줄이고 예를 들면 국제화라든지 유학생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평생 교육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러한 특화된 방향으로 대학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활로를 빨리 찾아라. 예, 그런 예, 말씀. 그렇습니다. 네. 국정교과서 문제가 뭐 제일 예. 큰 현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당들이 이제 여소야대가 됐는데 국정교과서 못 만드는 금지법 법안을 이번에 다시 20대 국회에서 제출하겠다라고도 하고요. 최근에 부총리님께서는
7월쯤이면 아마 집필 기준을 미리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선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차질이 없는 것인지 하고요. 집필 기준 집필자가 7월쯤 공개되는 것이 맞는지 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역사 교과서 편찬 작업은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7월 중에 원고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네. 11월에 이제 최종 검토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본이 나오면 전문가, 언론,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해서 네. 그야말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헌법 가치에 충실한 그러한 교과서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공개 시기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이제 집필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그 검정 교과서인 경우에도 심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집필진을 등을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준해서 지금 역사 교과서도 그 최종 검토본을 공개할 때 같이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인가요 그러면? 11월 정도 됩니다. 11월 정도. 올 11월 정도. 그러니까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때 같이 하게 집필진, 집필 기준도 그때 함께 공개돼. 아니면 7월에 미리 공개되는 것도 아니 집필 기준도요? 뭐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11월에 같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월쯤 되면 이제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내용의 편향,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집필이 이제 꽤 진행됐을 텐데 내년 새 학기부터 써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되게 지금 집필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이념적인 편향이 없는 아주 균형적인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교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20%를 감축하게 돼 있습니다. 현대사만 감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0%씩 감축하고 그 중에 근현대사도 그러니까 20%가 줄어들고 전체 비중은 그대로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11월이면 이제 그 베일을 벗게 되겠습니다. 교사 성과급 그 폭이 더 늘어났고요. 이제 차이가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그래서 뭐 전교조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건 계속 이렇게 추진하시는 겁니까? 교사 성과급은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제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하시는 선생님들께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러한 성과급제에 따른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학교 성과급은 폐지하고 개인 성과급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저희가 자유학기 이제 받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거죠. 모든 중학교에. 그렇습니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한 학기씩은 1학년이나 2학년 1학기나 한 학기씩은 뭐 진로 탐색하고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시험은 안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상당 부분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 잠자던 교실이 살아나고 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이 80% 이상이 더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했던 데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올해는 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부실한 운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그 자유학기제 체험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모니터링 센터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농촌에 이제 체험처가 부족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 그리고 기업들과 협조를 해서 체험처를 확보해 나가고 또 이제
진로학습 체험 버스를 운영을 해서 직접 그러한 도서백지 학교를 방문을 해서 예. 그러한 체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보니까 학생들이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다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예. 학부모 교사들도 반응 괜찮았습니다. 예, 예. 다들 이 제도는 꼭 정착을 해서 지속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님이신데 예, 그 집안 가정에서의 교육은 따님이 두 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면 어떤 신조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신조보다도 저는 제 기억에 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우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예. 뭐 성적이 떨어졌다고 야단친 적은 없고 어허. 이제 항상 정직하게 혹시 이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이제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항상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 성적은 어땠습니까? 뭐 중상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서울대 교수이신데도 성적 얘기는 잘 안 하셨군요, 따님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프리카하고 프랑스 방문하신다면서요? 아 사실은 저는 프랑스만 가게 돼 있습니다. 프랑스만 하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가시는군요.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오시고 제가 합류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무슨 일정입니까? 거기에는 우선 파리 국제대학촌에 한국관을 착공하도록 돼 있는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불 간의 교육협력 의향서 체결 그리고 이제 프랑스 내 국제 세션에 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홍보관을 만들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도 하게 됩니다. 아, 프랑스 유학생들을 우리한테 예, 지원을. 예, 예. 한불 간의 교육 협력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뭐 입학 시험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한국어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요청이 있고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좀 확장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문화를 학생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달라 하는 그런 예.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총리님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